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덕성여자대학교부터 31번 그리고 40번까지 10개 대학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료집은 이제 다들 구매하셨죠? 이제 구매를 하셨다라는 전제로 이제 쭉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학생부 100%인 교과 전형은 교과 100으로 들어가면서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과탐은 한 과목으로 하는 2합 7을 이제 취하고 있고요. 대신에 좀 독특한 게 반영 영역을 각 4 이내로 하도록 했어요. 문과에 해당하는 글로벌 융합은 2합 7이면서 반영 영역이 각 4 이내, 그러니까 2등급, 5등급으로는 최저를 맞출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도 똑같이 2합 7이면서 대신에 이제 수학 가를 포함할 경우에는 2합 8로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기여자나 농어촌, 희망단원 이런 건 인원수가 워낙 적어서 그냥 단순 학종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학종 면접 전형이 이제 중요하죠. 학종 면접 전형은 4배수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에 40% 반영되고 면접에 실반영 비중이 원래 좀 높습니다. 그런데 총 인원수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자주 추천하는 그런 전형은 아니에요. 자주 추천하기는 좀 어렵고, 또 이제 실제 합격자들을 보면 2등급의 학생들은 좀 합격이 잘 되는데 3등급 학생들은 합격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봐서 2등급 학생들을 좀 선호한다라는 인상을 좀 많이 주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초반의 학생들도 이제 합격을 하고 3등급 후반대 학생들은 이과를 하더라도 합격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역시 최저가 있어요. 논술 전형의 최저는 동일합니다. 어디랑 동일하냐? 아까 우리가 봤던 교과 전형과 동일해요. 교과 전형의 내신대가 인문계열이 최초 평균이 2.38, 최종 평균이 2.9로 0.6 정도의 표준 편차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 2.89에서 3.24까지.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교과 전형이 3.24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학종 전형의 합격자가 3.06이에요. 그러니까 교과로 오히려 더 컷이 낮았던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덕성여대에 꼭 가고 싶은 3등급 중반대의 여학생이라면 이 학종 면접 전형을 쓸 건지 아니면 교과 최저 전형을 쓸 건지를 잘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의 최저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최저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이제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발되는 그런 논술 전형입니다. 제가 이제 논술 전형 쭉 얘기하면서 이 논술 전형은 4등급은 지원해도 합격이 안 될 겁니다. 이 논술 전형은 5등급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논술 전형은 이제 5등급 학생들을 선별을 해주는 그런 전형이에요. 애초에 덕성여자대학교가 목표는 교과 전형으로 2등급대 학생을, 덕성인재 전형으로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대 학생을, 논술 전형에서 4등급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교과 전형의 자연계열이 특히나 좀 약간 뚫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물론 올해는 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덕성여자대학교는 덕성인재 전형이 11월 15일에 면접이고요. 논술 전형은 12월 5일에 되게 논술이 많았었잖아요. 12월 6일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과 6일에 둘 다 논술을 보러 가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보게 될 대학은 32번 대학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최근에 이제 경주 캠퍼스가 좀 많이 핫해요. 왜냐면 이제 경주 캠퍼스랑 또 일산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산 캠퍼스로 이제 올라온다는 것 때문에 경주 캠퍼스가 최근에 굉장히 핫해지고 있고, 경주 캠퍼스가 핫해지는 것도 제가 한 3년에서 5년 전쯤에 예측을 했던 겁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5등급, 6등급 수월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놓으면 나중에 이득이야 했는데 그 친구들 졸업하기 전에 제 예측이 어느 정도 이제 적중을 했죠. 동국대학교의 경우 학교 추천 인재 전형이 있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된 두드림 전형, 두드림 소프트웨어, 불교 추천 인재, 고른계 통합 등이 있습니다. 올해 불교 추천 인재 좀 인원수 줄였어요. 그리고 논술 우수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인재가 390명에 두드림 전형 609명으로 두 전형 합치면 약 1000명 정도, 정확히는 999명입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이 452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학교장 추천 인재의 최종 평균이 2.08, 자연계열 2.1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최종 평균 같은 경우는 여기가 2등급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3년 전부터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2등급 학생들이 추천인재 전형을 못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2등급 극초반의 학생들은 오히려 이 추천인재 전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동국대 학교장 추천인재를 쓸 애들은 거기를 최하로 쓰는 학생들도 있고 여기를 최상으로 쓰는 학생들은 적어요. 즉 내가 추업이 많이 빠진 학교려면 그 학교를 최상으로 쓴 학생들이 적게 지원해야겠죠. 그래서 이 전형의 경우에는 경희대 쓰는 친구도 있고 성균관대 쓰는 친구도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괜찮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고른계 통합도 130명 선발이고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3.5니까 내가 3등급되고 고른계 통합 전형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했어요. 바로 엊그제 발표했는데 화상 면접으로 한다고 합니다. 화상 면접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제 내가 집에서 편하게 화상으로 면접 볼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쪽으로 가서 옆에 칸에 있는 교수님과 이제 화면을 두고 면접을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사실 교수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예의가 있죠. 도드림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은 인문계열 2.98에 자연계열 2.69인데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외고생들, 자사고생들의 합격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입시를 하면 도드림 전형으로 오히려 1등급대 후반은 돼야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일반고 학생들이 내가 2등급 초반의 내신이다 그러면 차라리 학교장 추천인재를 쓰세요. 그래야 요 정도 평균대를 맞출 수 있고, 학교장 추천인재는 외고생들도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외고생들, 자사고생들은 도드림 전형을 많이 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 3.21 정도고 확인되네요. 논술 전형은 어때요? 자, 여기 보세요. 논술 전형 입결 엄청 높죠. 이런 전형은 4등급대를 써도 합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형은 우리가 논술 60%에 교과 40 이런 데도 봤었는데, 사실상 이 보시면 출석 봉사를 10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교과 40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올해는 그 질병 사태로 인해서 출결이랑 봉사를 만점 처리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픈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형평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과적으로 논술 60은 유지되고요. 교과랑 출결 봉사 이렇게 40인 거예요. 그래서 교과의 실반열 비율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4등급 지원자들은 절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쓰지 말라고 제가 작년에도 강조했었고, 작년에 제 이야기 안 듣고 고집 부렸다가 안 되는 케이스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집 부릴 것은 아니다. 좀 독특한 점은 뭐냐면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과 도드림 전형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이 모두 2등급대 합격자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동국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내신의 반영 비중이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선호하는 학생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2등급 극초반의 학생들. 그리고 내가 비교과가 좋다면 2등급 중반까지도 합격이 되긴 하지만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3등급대 합격자들은 아주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학교장 추천인재와 두드림, 고른계 통합까지는 면접을 보면서 최저가 없는 그런 구조고요. 논술 우수자는 최저 있어요. 논술 우수자는 최저가 어떻게 됩니까? 인문계열은 2합 4고요. 한국사 4등급. 자연계열은 2합 5고 한국사 4등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국대 경찰학력이 굉장히 높죠? 여기는 잘 보시면 2합 4인데 같은데 이게 아니라 사과탐으로 맞출 수 없고 국영수로 2합 4를 맞춰야 돼요. 사과탐의 성적은 최저 맞추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이제 동국대학교의 면접이 겹치지 않는지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자, 화상 면접이라는 거 집에서 하는 화상 면접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셔서 옆방에 있는 교수님과 화상 면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8일에 불교 추천인재랑 고른계 통합이 면접이 있고요. 12월 19일과 20일에 나눠서 두드림 전형과 도드림 소프트웨어 인재가 면접을 보게 된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는 12월 6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11번까지 학교를 볼 때 12월 5일에 면접이나 아니면은 그런 논술 고사가 많았는데 12월 6일이 지금 오늘 여러 개 나오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대학이 덕성여자대학교죠. 덕성여자대학교랑 동국대학교는 같이 쓸 수 없겠죠. 왜냐면 고사일 자체가 겹치니까. 그런데 면접일은 겹치더라도 면접을 다르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자,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입니다. 의대, 한의대, 간호학과를 전부 다 이쪽에 메디컬 캠퍼스 쪽에 있고요. 의외로 의대, 한의대, 간호학과 전부 다 서울 캠퍼스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동국대 경주가 5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업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도 더 이제 합격자들 내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시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충분히 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5등급, 6등급이던 이제 전형들이 지금 4등급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이나 이런 경우는 3.9까지도 평균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저는 3등급 후반대를 동국대 경주가 뽑으려고 하고, 그리고 4등급 정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많이 유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6등급 지원자는 3, 4년 전에는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학교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 교과가 508명인데 교과 전형으로 의대 16명, 이제 자연계열 한의대 22명을 선발합니다. 최종 평균은 4.3이고요. 보시면 교과 100인데 최저가 있는 전형과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도 의대랑 한의대는 최저가 따로 있습니다. 간호학과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한의대, 의대,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 최저 전형에서는 2합 10을 요구하고 수학 가를 포함 시에 2합 11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의대는 3합 5에 영어 2등급.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영어가 없죠.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요거 한 과목 해서 3합 5를 맞추면서 영어 2등급이니까 사실상 4합 7 같은 거죠. 근데 4합 7인데 영어가 딱 픽스돼 있으니까 좀 더 4합 7보다 맞추기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의예과는 어때요? 의예과는 이제 국어, 수학, 가탐 하나로 3합 4를 맞추면서 영어 2등급이니까 이것도 이제 까다로운 4합 6 정도의 영어 2등급으로 픽스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간호학과는
2합 6의 영어 2등급, 그러니까 3합 8 정도랑 비슷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는 수학 가를 포함해서 최저를 할 때는 2합 7로 해준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 올해 특히나 뭐 수학 가형인데 나형으로 바꿀까 이런 거 문의 있었는데 바꾸지 마세요. 올해는 안 바꾸고 그냥 이제 수학 가의 이득을 보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이면서 농어촌 전형인 거, 농어촌 전형에서도 한의대, 의대, 간호학과는 최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위에와 동일하다라는 점.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간호학과만 최저가 있는데 이 전형은 2합 6의 영어 2등급으로 아까 위에서 봤던 최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참사랑, 지역인재, 불교 추천 인재가 있는데요. 이제 동국대는 불교가 좀 중요시 다뤄지는 그런 학교잖아요.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은 5배수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불교 추천 인재는 아직도 6등급대 합격자가 있긴 합니다. 근데 불심을 많이 봐요. 정말로 불심을 많이 보고 불교에 대해서 잘 아는지 같은 거, 그다음에 수계라고 해가지고 그 천주교에서 이름 부여하듯이 불교에서도 수계라는 방식으로 이름을 부여하는 게 있대요. 뭐 이런 것들 받았는지까지도 검증한다고 하니까 내가 내신이 좀 낮더라도 저 전형이 된다라면은 이제 불심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참사랑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요 최저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참사랑 인재 전형보다 사실 교과 전형에서 오히려 의대랑 한의대에서 많이 선발하니까 교과 전형을 조금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의학과들이 이번에 일산으로 올라온다 해가지고 지금 핫하죠. 참사랑 인재 전형은 최저 미적용 학과는 11월 7일에 면접을 보고요. 최저 적용 학과는 수능 다 보고 한 2주 후 토요일에 12월 19일에 보도록 이제 발표가 새로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면접 전형은 전형명 자체가 면접 전형이고 간호학과만 최저가 있어서 12월 19일에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은 10월 17일에 되게 일찍 면접을 보게 되겠죠. 아마 이것도 저희 센터에 올해부터는 좀 오는 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전에는 동국대 경주 한다고 하면은 거기 컨설팅까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새는 3등급, 4등급 학생들 중에서 동국대 경주를 꼭 가야 되는 학생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국대 경주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는요. 10월 17일 토요일과 10월 18일 양일로 보기로 이제 다시 한번 9월 1일자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최저 미적용 학과, 그러니까 여기도 11월 7일과 8일 이렇게 양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비대면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바뀐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업로드형으로 바뀌지 않는 한 면접 날짜가 하루였던 것들은 이틀로 늘어나는 그런 접근을 좀 주로 하게 되고요. 또 그거 이상으로 입시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보완 사항들은 저희가 추록을 만들어서 자료지 구매자분들한테는 전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동덕여자대학교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동덕여자대학교는 덕성여자대학교보다 훨씬 더 문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들을 좀 살펴봤는데 동덕여자대학교는 오히려 논술이 없더라고요. 동덕여자대학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덕성여자대학교는 논술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린 요 전형에서는 논술이 없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기 우수자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원수를 많이 선발하는데 제가 실기 우수자 전형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덕 창의 리더 전형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교과 전형과의 비교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거, 재작년 거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역시 2등급대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교과 우수자랑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이랑 합격자 내신 평균이 비슷해요. 저는 이게 왜 미공개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동덕 창의 리더 인재 전형이 교과 우수자 전형보다 입결이 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이거 교과 쓸 걸 내가 왜 여기 썼지 하면서 막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낮아서 미공개하는 경우와 너무 높아서 미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미공개한 거는 교과 전형보다 입결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등급대 중반이다 그러면 교과 우수자 전형을 쓰시고 2등급대 중반에 교과를 쓰면 최저 맞추면 붙는 게 거의 확실한데 2등급대 중반에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을 쓰면 확실하게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3배수 면접인데 이 3배수 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5대 1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3배수 안에 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신 2등급 2.5다, 2.7까지도 교과를 쓰시라고 일단 권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최저를 맞추기가 더 어려울 해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확실히 쉽게 나올 것인데 고3들의 학업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 그 학생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올해 너무 이제 고3들이 다사다난하게 보냈잖아요. 학교도 거의 못 가고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자, 여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최저가 2합 7인데 독특한 점은 사과탐은 2개 평균으로 해서 최저를 맞출 수가 있어요.
또한 영어를 포함시에는 2합 6으로 함으로써 덕성여자대학교보다 더 어려운 최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덕성여자대학교보다 더 어려운 최저니까 여기 내신 평균이 덕성여자대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나오는 것 뿐이지 절대 뭐 덕성여자대학교가 뭐 동동여자보다 더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 비교해보면요. 덕성여자대학교는 자연계열은 3등급 때까지도 합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시고 저라면 2등급 때 후반까지도 교과 전형을 써보겠다. 2등급 후반에 학종을 붙을지는 조금 미지수다. 그럼 면접일은 언제일까요?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의 면접일은 11월 20일에서 11월 22일로 3일 동안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20일에 면접을 보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일찍 원서 접수를 하시고 22일에 그 면접을 보고 싶다. 그럼 최대한 늦게 원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신대학교가 있네요. 사실 동신대학교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거의 문의가 없는 학교인데요. 그리고 동신대학교는 언제 제가 많이 보게 되냐면 한의학과랑 간호학과가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만 문의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나머지 학과들은 여기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문의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이제 5등급대라고 써있긴 하지만 6등급 학생들도 합격이 되고요. 여기 면접 전형은 교과 면접 전형인데 전형이 신설됐으니까 한번 보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교과 전형으로 가기에는 6등급이라 좀 애매하다. 교과 전형 등록 평균이 지금 5점이잖아요. 6등급인데 내가 동신대학교를 가고 싶다. 4년제 대학이니까 가고 싶다. 동신대학교는 이제 전남 나주에 있고 전라도에 몇 개 없는 이제 한의대가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지만 나머지 학과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진 않다.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으로는 아마 6등급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려고 본 것이고요. 이 전형의 면접일은 10월 28일로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대학은 36번 대학 동아대학교입니다. 자, 동아대학교는요, 부산에 있는 사립대학인데 수시 때 갈 수 있으면 가두세요, 여러분. 부산에 사시는 고3분들 잘 보시고 수시로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왜냐하면 정시 때 높아요. 정시 때는 부산대를 쳐다보는 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대학 중에서 부산대가 제일 높으니까 부산대를 쳐다보는 학생들이 수시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산인대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이제 동아대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때보다 정시 때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4등급 정도다. 그러면 동아대학교를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동아대학교는 교과 전형 통합 공개로 3.5로 공개가 된 게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는 학과별로 비인기 학과랑 인기 학과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공개를 할 게 아니라 쪼개서 공개를 해주면 좋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이제 인기 학과들은 3.2 정도에서 컷이 되고요. 비인기 학과들은 4.5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4등급 때인데 동아대를 꼭 가고 싶다. 그러면 좀 비인기 학과를 쓰셔도 되고요. 잘 보세요. 지금 교과가 무려 1675명입니다. 여태까지 본 교과 중에 가장 많은 역대급 그 인원수라고 볼 수 있죠. 추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통합 공개된 게 3.5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4.5등급이라 하더라도 추합을 노리고 쓰시고 요 전형은 지금 30명인데 의대가 30명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인재를 딱 30명만 교과 면접 전형으로 해서 8배수로 의대를 선발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또 여기 동아대학교는 의대를 지역균형 인재만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 인서울의 학교 학생들이 여기를 지원하게 될 이제 위험 부담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전형이 학종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라는 이 전형은 최저가 없으면서 서류 100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전형입니다. 서류 100으로만 들어가니까 감안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잠재 능력 우수자는 618명 거의 비슷하죠. 두 개가 비슷한데 이 전형의 특징은 뭐냐 3배수의 면적 50%를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보시면 두 전형 모두 합격자 평균이 비슷하게 나온 거를 아실 수 있는데요. 5등급도 합격을 했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때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서도 합격이 됐었고 그 친구가 5등급이었는데 합격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생활 우수자는 되도록이면 5등급을 선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5등급이 정말 괜찮다 싶으면 선발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예과만 지금 4합 6에 과탐 한 과목으로 하는 그런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교과 전형에 지금 최저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 최저는 하나만 4등급 받으면 돼요.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체육 과목은 하나만 5등급 받으면 되고 그래서 간호석당 인재는 2합 7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간호학과 최저로는 조금 어려운 수준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저 기준은 굉장히 수월해요. 굉장히 수월하고 영어로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요. 내가 부산에 살고 내신 한 4등급 되다 그럼 요 교과 전형 꼭 써서 추합은 하나 붙을 수 있게 해놓으세요. 왜냐면 내가 내신이 4등급 되고 그런데 내가 수능이 6등급 되면 동아대학교는 잘 못 가는 그런 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이제 동아대학교는 면접이 없는 학교생활 우수자와 면접이 있는 잠재능력 우수자 이 두 개의 학종으로 구별될 수 있고 합격자들의 평균치는 이제 4등급대이기 때문에 5등급대들도 꼭 지원을 해보시고 생각보다 정시로는 가기가 힘든 대학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동양대학교 봅시다. 동양대학교는 캠퍼스가 어디 있나요? 경상북도 영주시. 네, 그리고 동두천시에도 있어요. 영주라는 이제 경상북도에 있는 곳과 동두천에 있는 곳의 입결이 좀 다릅니다. 동두천에 공공인재 학부가 좀 센 편이고 그 다음에 안전공학부 같은 것이 이제 동두천에 있는 학과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과들은 사실상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 합격자 내신 평균치를 보면 교과 일반 전형의 경우 308명 선발하면서 등록자 평균이 이제 5등급대 중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등급도 이제 합격한 것을 봤었고 최저가 없는 학교 중에서 6등급대 합격자들이 배출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영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가기가 수월하다. 그런데 이게 4년제 대학이잖아요.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정시에서 높아요. 그러니까 5등급, 6등급자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그 다음에 동양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좀 잘 봐놔야 되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내신이 한 6등급 정도 나오고 수능도 6등급이나 7등급 정도 나온다면 6등급으로는 절대 4년제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동양대학교 정도를 써서 5등급, 6등급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붙어놓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 동양대학교는 이제 간호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도 되게 인기가 있는 전형입니다. 교과 면접 전형이 면접을 40% 반영한다고 밝혔고요. 또 유명한 전형이 여기 군사학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학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체력 검정을 해서 6등급의 합격자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의 실제 면접일은요. 10월 30일에서 31일 이렇게 이틀로 잡혀 있는 상태고요. 군사학 전형은 10월 30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력 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병 시기라서 좀 많이들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다 꼼꼼하게 열 체크하면서 진행될 거라서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40번 학교가 동의대학교입니다. 자, 동의대학교는 어디 있나요? 동의대학교의 특징은 한의대랑 간호학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의대, 한의대는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여기 한의대를 쓴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지금 한의학과 7명 선발하는데 최저에 대해서 따로 기록을 안 해놨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의대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드릴 텐데 최저 없는 한의대 중에서 하나 체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형이 지금 아까 봤던 일반고 교과 전형인데 동의대학교도 교과 전형으로 1743명 선발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수 선발하기 때문에 써봐도 좋을 것 같다. 합격자 등록 평균이 3.6이라서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위치가 어디라 그랬죠? 부산에 있는 동의대하고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하고 잘 구별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동아대학교보다 동의대학교가 입결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특히 교과 전형에서 입결이 좀 높게 나왔고요. 아까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슷합니다. 동아대학교랑 동의대학교가 입결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부산 사시는 분들은 어디가 더 좋은지 아실 거예요. 저는 부산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니까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둘 다 붙으면 어디 갈 건지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잘 보고 또 선물 좀 드리라고 관리자분들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네, 해서 동의대학교는 일반고 교과 전형으로 1743명 선발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551명 선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551명 선발하는 이 전형은 합격자 내신 평균치가 5.2 정도이기 때문에 5등급대 학생들이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부산은 좋은 곳이죠. 참고로 저는 부산이라는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부산에 꼭 가보고 싶은데 요번에 꼭 가려고 했는데 이놈의 질병 때문에 죽겠습니다. 자, 이제 명지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백석대학교까지 하면 이제 40번까지 끝나네요. 명지대학교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 교과 면접 전형, 학종 면접 전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지대는 수시의 전 전형에서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명지인재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전부 11월 24일에 수능 2주 전쯤에 내가 최종 합격자 발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과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을 쓰게 되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대 빠른 시기에 최종 합격자 발표일 거예요. 내가 가장 빨리 합격자 발표가 나고 싶다.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써봐도 좋을 것 같다. 합격자들의 등록자 평균이 2.3에서 4 사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신대라면 내가 근데 최저도 맞추기가 너무 싫고 수능 보기 전에 대학생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안전선으로 하나 넣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교과 면접 전형은 제 예상치만큼 작년에 좀 떨어졌습니다. 명지대가 좀 약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3등급 대 학생들까지도 이제 문 닫고 들어간 케이스이고요. 이때는 교과 5배수 면접을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면접의 수준이 워낙 학생들이 높다 보니까 적당히 하는 정도로는 굉장히 뒤쪽에 예비번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확실히 자신 있는 사람만 이것을 쓰시고 면접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런 경우에 그냥 이 교과 전형을 쓰시고 추가에 빠져나가는 걸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진지 전형 같은 경우에는 3배수에 선발을 하는데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은 인문계열 3.27에 자연계열 3.53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 100명 이상 뽑는 학교이고 농어촌의 경우 이제 자연계열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명지대가 농어촌이라고 해서 특별히 밑결이 낮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일은 이 교과 면접 전형이 11월 14일에 면접을 볼 것이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열흘 후인 11월 24일에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명지대 전형의 면접일은 인문캠퍼스가 11월 21일, 자연캠퍼스가 11월 22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40번 대학교 백석대학교입니다. 백석대학교는 제가 5등급대의 학생들에게 한번 지원해보라고 하는 학교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천안에 있는 대학이긴 한데 천안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서울과의 그런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학과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점 때문에 내가 사회복지학을 좀 고려 중이다라고 하면 이쪽에 지원도 가능할 것 같고요. 백석대학교에 대해서 여기 경찰행정학 있는 거 아시는 분들 생각보다 좀 적었어요. 그리고 매력적인 학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여기 관광학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호텔 비즈니스 학과도 있고요. 항공서비스 학과도 있어요. 컴퓨터공학부나 스마트 IT공학부 같은 경우도 잘 짜여져 있고 보건학부도 잘 짜여져 있고 간호학과도 무려 총 인원 140명이나 선발하는 되게 대형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크고 또 인원수도 많고 학과의 적합성도 좋고 해서 천안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제가 되게 괜찮은 학교라고 추천해주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인 백석인재 전형은 전원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호학과를 좀 고려한 학생들이 이 전형을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창인재 전형과 어떤 점이 다르냐? 일단 교과 면접 전형의 인원수가 3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싶을 땐 교과 면접으로 내가 전원 면접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잘 준비된 자소서가 있다. 꼭 학종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만 학종을 하시는데 이 경우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교과 면접에서는 면접이 있고 학종에서는 면접이 없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바로 백석대학교예요. 전체 전형에서 최저는 없고요. 면접이 있는 전형이 결국 요거 하나뿐인데 요 날짜가 지금 언제로 나왔냐면 11월 5일에서 9일까지 나눠서 보는 걸로 현재 나와 있네요. 나눠서 쪼개서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11월 5일에 면접을 보고 싶다면 원서 접수를 좀 더 일찍 하는 방식으로 해서 면접일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40번 대학인 백석대학교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 보게 될 대학은 부경대학교네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